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상으로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 관한 생각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저한테는 약간 익숙한 작가인데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작가예요. 예전에 다단계 할 때 저희가 필독 도서로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두꺼웠던 책인데 그 당시에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단계 회사에서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 하부라인이라 그러나? 하부라인 사람들을 잘 끌어오기 위해서는 없던 리더십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동시에 지금 나는 가정에서 그냥 가정주부로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리더십 책을 읽고 뭔가 뽑아낼 게 있을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까라는 약간의 생각과 걱정이 있었는데 읽으면서 든 생각은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도 한 명이 리더가 되고 한 명이 보조를 맞추든지 팔로워가 되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게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게 이제 저희가 가족을 꾸리고 살잖아요. 가정 구성원에서도 이제 부모가 리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 리더 역할을 아이들은 아니지 성장한 성인의 자식들이 부모들을 이끄는 과정으로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가 있으면 누군가는 그 사회를 올바르게 잘 키우고 그다음에 잘 이끌기 위해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리더들을 보면서 아래 그러니까 뭐랄까 팔로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잘 보고 배우고 또 그들이 또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리더가 되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작게는 가족이란 사회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사회가 그다음에 국가가 이렇게 커져가는 게 그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순환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리더십의 단계가 있는데 1단계, 5단계까지 있는데 솔직히 5단계는 제가 뭐 구루 리더십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단계 같은 느낌도 들었고 이 정도 단계에 오르신 분들은 뭐 마더 테레사나 아니면 뭐 각 나라의 대통령님들 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다가 전 굉장히 큰 깨우침을 가지신 분들이 5단계 구루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단계 지위 리더십, 2단계 관계 리더십, 3단계 성과 리더십 요 세 개가 1, 2, 3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3번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1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저한테 처음 주어졌던 리더십이 관계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다가 뭔가 감투를 써본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반장이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되는데 성격상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남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제가 좀 착했어요. 근데 그게 저도 모르던 사이에 아이들한테 착하다고 소문이 좋게 나서 아이들은 그거를 저를 이제 좋은 아이라고 반영을 해줘서 마음으로다가 좋게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친구들의 저에 대한 그 장점을 갖다가 지지해줘서 제가 얼결에 부반장이라는 그런 완장을 한번 차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반을 갖다가 하다못해 아이들이 떠들거나 하면은 그런 것도 아이들이 떠들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솔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전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고 솔직히 제가 그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저의 반 반장이 저를 좀 못마땅해 했었죠. 왜냐면 제가 잘 받쳐줘야지 그 친구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서운하고 약간 조금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같이 잘해야지 한 명만 욕 얻어먹고 한 명은 뭐 말 못하니까 뭐 친구들한테 나쁜 말 못하니까 욕 덜 얻어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을 갖다 잘 운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관계 리더십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한 상태에서 관계 리더십이 생기면은 더더욱 좋죠. 왜냐면 사람들한테 신뢰도 쌓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다가 자발적으로다가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긴 한데, 이 관계 리더십이, 그 사람의 그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던가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져지게 된다면 아니면 이렇게 얹혀지게 된다면 살짝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1단계의 지위 리더십은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한 조직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기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적절한 업무 그런 효율성을 발휘했을 때 지위라는 게 얻어지는데 이것도 때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보단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적절하게 그 기간만 채우면은 지위라는 게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느꼈던 관계 리더십 비슷하게 능력이 안 되는데 지위만 갖고 있으면은 좀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지위를 가진 사람도 리더십을 발휘하긴 해야 되지만 자기가 역량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뭐 자기보다 높은 직책을 갖고는 있지만 보아하니 그다지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는 무조건 모든 리더십의 기본은 너무나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는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던가 그런 능력 기반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리더십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과 리더십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경우에는 이제 조직의 성과와 창출을 통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수준인 건데, 일단 본인도 성과를 내야지 이 성과 리더십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자신은 무능력하면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의 역량을 채우고 자신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원이 되는 게 가장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이제 4단계 인재 개발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데, 적절한 본인 스스로 역량도 찾고 지위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좋은 조직원들과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를 도와줄 다른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모든 걸 갖춘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키워내면은 이거는 진짜 그 조직에서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혼자 역량이 좋아서 나 혼자 일을 다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맡기는 게 불안해가지고 스스로 끝까지 다 해야지 만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사회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은 게, 모두 다 성장해서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이 사람을 못 믿어서 아니면은 이 사람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키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혼자만 계속 뻘짓하다가 전체적인 그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단계까지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과거에 뭐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스스로도 역량을 채웠고 그러면서 지위가 주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도 좋아져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따르게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을 도와줄,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시는 뭐 원장님과 저를 도와줄 인재를 개발했던 그런 경험들이 떠올랐고요. 가장 저는 제가 저희한테 지금 주어졌던 그 페이지들 중에서 가장 저한테 뭔가 좀 생각할 거리를 줬던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그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결코 해를 끼칠 리가 없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들한테 배려를 한다거나 솔직해야 되는 경우에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접근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속해 있던 그 조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싫은 소리도 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고, 아주 처음에는 제가 되게 처음에 일을 할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경험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좀 많이 알려주고,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다가가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직책이 조금 올라간 순간부터는 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거에는 배려심이 많았다면은 나중에는 배려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 조직이 편하게, 한마디로 말 선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회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잘했던 리더십이 맞나? 그 당시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굴러가기는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반성? 아니면 아쉬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하던 아니면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남편의 부인으로서, 이렇게 조직원으로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아이들한테도 뭔가를 제안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회유를 할 때도 이게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서 하는 말인 건지, 때로는 나 편하자고 아이들을 이렇게 바꾸면 편하니까라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교육 받을 때, 내 삶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타인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은 본인의 문제거리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작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고민도 덜 되게 되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도 못 추스리겠는데 어떻게 남을 돕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그냥 적어도 그냥 뭔가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뭐 말을 주고받던 아니면 뭔가 조언을 주던 아니면은 뭔가 도움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내 이득이 아니라서 내 이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목표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타인을 돕자라는 목표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요 구절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라면 적어도 내가 조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일들을 바르게 정말 완벽하게 기왕이면 완벽해야겠죠. 수행해 낼 때 하나씩 자연스럽게 갖추어 나가는 게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